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성층권 초음속 낙하를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명 스카이다이버 펠리스 바움가르트너가 레드불 로고가 부착된 특수복을 착용하고 약 39km 성층권으로 올라간 뒤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10여 분 만에 지상에 무사히 도착한 그는 인류 최초로 초음속 낙하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레드불은 이 행사에 5년간 6,500만 달러, 하나 약 74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광고 효과는 자그마치 400억 달러, 한화 약 47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장주연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하면 무슨 음료가 떠오르시나요? 몬스터, 핫식스, 타브카? 오늘은 1초당 240캔 이상이 팔리며 172개국에서 약 100억 캔 이상 판매가 되었고, 2022년 연매출 11조 원을 달성했던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 1위 브랜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레드불입니다. 이 브랜드는 한 오스트리아 남성의 태국 출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79년 어느 날 치약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이 남성은 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14시간의 장기간 비행으로 지쳐있던 그는 호텔 바텐더에게 "저기요, 여기 기운 차릴 음료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 남자는 그 음료를 먹자마자 잠이 깨고 에너지가 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웨이터가 건넨 음료, 크라팅 다행이라는 음료였습니다. 음료의 효과에 반해버린 이 남자,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음료를 만든 TC제약의 창업자를 수소문에 만나서 이 음료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만 달러씩 내 합작회사를 만들고, 제조는 태국에서, 그리고 마케팅은 오스트리아에서 전담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87년 최초의 레드불이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되기 시작되었고, 레드불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레드불의 마케팅을 담당했던 공동 창업자, 이 남자는 추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생전 재산이 한화 약 37조 원이었으며 포브스 재산 순위 40위권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바로 레드불 공동 창업자 디트리 마테슈츠입니다. 디트리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요? 사실 레드불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각종 시음 행사와 설문조사에서 레드불이 맛없다는 평가가 대다수였거든요. 설문조사 회사에서 그냥 출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레드불은 차별화된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 전략으로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드불이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공적인 STP 전략입니다. STP,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마케팅 업종에서 종사하고 계시다면 알 수밖에 없는 이론이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마케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브랜드의 타깃과 포지션을 확립하는 기본 작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둥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브랜드 방향성과 메시지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요. 디트리는 가격에서부터 일반 음료와 다르다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하며 코카콜라보다 무려 5배 비싼 가격으로 레드불을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시장조사 때의 레드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은 캔에 담긴 기침 감기약, 구역질 나는 액체 타르트 맛이라며 혹평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그냥 출시를 포기하라는 시장조사 회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음료 효과에 대한 믿음으로 레드불을 그냥 출시하게 됩니다. 디트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레드불은 효율성을 위한 제품이며 지구력, 집중력, 반응 시간, 속도를 향상시키고 각성과 흥분 상태를 유지해준다. 맛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는 캔에 improves performance,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는 문구를 넣어 팔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그는 이 맛 평가도 좋지 않고 비싼 에너지 드링크를 누구를 타깃으로 팔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파티와 레저를 즐기는
젊은 남성을 핵심 고객으로 타겟팅합니다. 그리고 STP 전략에 맞게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온라인 광고나 5개 광고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 남다른 게릴라 마케팅입니다. 게릴라 마케팅이란 잠재 고객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갑자기 등장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찾을 것 같은 장소에는 항상 레드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핵심 고객층인 18세에서 34세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교나 클럽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대학생들을 브랜드 관리자로 선발해 커다란 레드불 캔을 지붕에 얹은 미니 쿠퍼 그리고 비트를 지급한 뒤 그 차를 몰고 다니며 파티를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레드불을 나눠줍니다. 또한 대학교나 술집 그리고 클럽을 돌며 쓰레기통을 빈 레드불 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러 빈 캔을 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행하고 있는 음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고 마시도록 유도한 전략입니다. 레드불을 주문하는 손님이 늘자 바텐더들은 보드카와 레드불을 섞은 음료를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예거마이스터와 레드불을 섞은 음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예거밤입니다. 이처럼 젊은 고객층이 몰리는 곳 중에서 에너지 드링크가 잘 어울리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게릴라 마케팅을 진행하는 전략 덕분에 디트리 마테슈츠가 마케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썼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행사를 직접 주최하고 그곳에 레드불 제품과 로고가 노출되도록 합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라는 제품과 어울리는 스포츠 행사에 자주 노출시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디트리는 브랜딩을 위해 반복적으로 스포츠 행사에 레드불을 노출시킵니다. 레드불은 포뮬러 1 레이싱, 모터사이클, 산악자전거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부터 서핑, 카누, 요트, 축구, 농구, 그리고 e스포츠까지 온갖 종목의 행사에 선수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레드불의 후원을 받은 유명 선수로는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 미국 프로농구 NBA의 블레이크 그리핀, 미 프로야구 MLB의 스타 크리스 브라이언트 등이 있습니다. 레드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 스포츠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포뮬러 1에서는 2개의 팀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계 정상급 팀이라고 하고요. 미국, 브라질,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축구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적 전에 뛰었던 구단도 레드불이었다고 하네요. 레드불이 개최한 유명한 스포츠 행사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그 태그 대회입니다. 직접 제작한 무동력 비행장치를 타고 6m 점프 대회에서 도약하는 대회인데요. 얼마나 멀리 날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재밌거나 남다른 독창성이 있어야 우승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매년 이 행사를 보기 위해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박스 레이스입니다. 경주용 차량이 아닌 참가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무동력 자동차로 속력을 겨루는 경주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창의력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데요. 마치 할로윈 때 코스튬을 입고 즐기듯이 재미있는 자동차 디자인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유튜브 레드불 채널 통해서 한 번씩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레드불은 익스트림하되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레드불을 더욱더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레드불의 스포츠 마케팅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9월 13일 양화대교에서 클리프 다이빙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클리프 다이빙은 일반 다이빙보다 약 6배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참가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풍선에 레드불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서 1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즉 롤드컵에도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다양한 이벤트를 후원하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성층권 초음속 낙하를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토스 프로젝트인데요. 오스트리아 유명 스카이다이버 펠리스 바움가르트너가 레드불 로고가 부착된 특수
특수복을 착용하고 약 39km 성층권으로 올라간 뒤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10여 분 만에 지상에 무사히 도착한 그는 인류 최초로 초음속 낙하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프로젝트, 레드불이 기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레드불은 펠릭스가 입은 특수복과 캡슐 등 모든 장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제품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스카이다이빙 덕분에 레드불이 거둔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레드불은 이 행사에 5년간 6,500만 달러, 하나 약 74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광고 효과는 자그마치 400억 달러, 한화 약 47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좁은 터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프로젝트, 그리고 윙슈트를 입은 두 다이버가 비행기 안으로 공중에서 들어가는 묘기를 선보이는 프로젝트, 이러한 위험한 프로젝트를 주최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레드불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으나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들로 익스트림 스포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하면 붉은 황소 2마리와 레드불 브랜드가 떠오르도록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레드불은 이제 단순 에너지 음료를 파는 회사가 아닌 레드불 브랜드 그 자체를 팔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 비싼 가격, 그리고 국내 기준에 따라 줄어든 카페인 함유량 때문에 국내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을 낮추기도 했지만 국내 레드불의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은 9%로 몬스터 그리고 핫식스에 이어 3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차차 양화대교 클리프 다이빙 행사, 그리고 롤드컵 후원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과연 국내 시장에서도 레드불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드불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장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